요즘 유난히 아무것도 하기 싫지는 않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나고 싶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어도 손이 가지 않고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피곤하게 느껴지는 날들. 이상한 일입니다. 특별히 큰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 왜인지 모르게 모든 게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신을 차려야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게으름 피우지 말고 일어나야지. 그래서 더 버티려 합니다. 잠을 줄이고 밥을 대충 먹고 그냥 견뎌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힘들수록 더 참아야 하고 괴로울수록 더 버텨야 한다고 말입니다. 쉬는 건 나약한 사람이 하는 일이고 몸을 돌보는 건 여유 있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그랬습니다. 배고파도 참았고 졸려도 참았고 아파도 참았습니다. 그게 어른의 태도라고 생각했고 그게 책임감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믿었습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쉬는 것, 이런 건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을 먼저 끝내고 할 일을 다 마치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챙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일은 끝나지 않았고 할 일은 계속 생겼고 여유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먹는 것을 미루고 자는 것을 미루고 쉬는 것을 미루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 먼저 무너졌을까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몸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졌고 평소엔 아무렇지 않던 일이 유난히 힘들게 느껴졌고 작은 일에도 쉽게 예민해지고 쉽게 지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조차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래. 내가 정신력이 부족해서 그래.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래서 더 버텼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피로를 참아내고 그냥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견디면 견딜수록 이상하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무기력해졌고 점점 더 우울해졌고 점점 더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순서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몸이 무너진 게 아니라 몸이 무너졌기 때문에 마음도 함께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당신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진 않나요?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자지 못한 날이 이어지면 평소엔 괜찮던 일도 유난히 힘들게 느껴지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고 쉽게 화가 나고 쉽게 눈물이 나던 경험.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몸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 철학자가 우리에게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을 먼저 몸에서 이해했습니다. 그는 정신이 강하면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당시의 믿음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몸의 상태에 좌우되는 존재라고. 그리고 삶이 괴롭다면 무엇보다 먼저 몸을 돌봐야 한다고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의지를 가진 존재로 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지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강한 정신력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살아가려는 힘, 계속 존재하려는 힘,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는 발견했습니다. 이 의지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기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말입니다.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롭고 이루어져도 곧 새로운 결핍이 생기니 또 괴롭습니다. 이게 쇼펜하우어가 본 인간 고통의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철학자들이 간과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신체 조건에 크게 좌우되는 존재라는 것. 같은 상황이라도 몸이 건강할 때와 몸이 지쳤을 때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크기는 전혀 다릅니다. 같은 문제라도 잘 먹고 잘 잤을 때는 이 정도야 해결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자지 못했을 때는 이건 도저히 안 되라고 느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 이 말은 가난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몸의 상태가 우리 삶 전체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몸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반대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몸이 건강하면 버틸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걸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괴로울 때는 잊어버립니다. 몸보다 생각을 먼저 고치려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지. 이 정도로 힘들어하면 안 돼. 이렇게 마음가짐부터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본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어둡게 느껴지고 아무리 감사하려 해도 억울함이 먼저 올라오고 아무리 강하게 버티려 해도 무기력만 커집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몸의 상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프면 모든 게 짜증나고 잠이 부족하면 모든 게 우울하고 몸이 지치면 모든 게 두렵습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구조가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철학자였지만 정신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몸의 상태를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받는 사람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삶이 괴롭다면 먼저 몸을 돌보라. 잘 먹고 잘 자고 충분히 쉬어라. 이 말이 처음엔 너무 단순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건 누구나 아는 거 아닌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였으면 진작 해결했겠지. 하지만 우리는 정작 괴로울 때 이 단순한 것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먹는 것을 미루고 자는 것을 미루고 쉬는 것을 미루며 더 버티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 몸과 마음이 함께 무너집니다. 쇼펜하우어가 이걸 강조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이 고통을 견뎌내려면 반드시 견딜 수 있는 몸의 상태가 먼저 갖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한 정신도 무너진 몸 위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지친 몸 위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정신 이전에 몸을 보라고, 마음가짐 이전에 몸의 상태를 먼저 회복하라고. 철학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철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몸의 상태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삶이 괴롭다면 평소보다 많이 먹고 많이 자라.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해결책이 되나? 문제는 그대로인데 먹고 자는 게 무슨 소용인가?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한 이 말은 폭식을 권하는 게 아니고 무기력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회복을 우선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괴로울 때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괴로움이 사라질 거야. 그래서 문제 해결에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일을 끝내고 밥을 거르면서라도, 할 일을 마치고 몸이 아파도 참고 버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됐나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몸만 더 망가지고 마음만 더 지치고 상황은 더 악화됐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걸 감당할 힘이 먼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몸으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판단력도 흐려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먼저 회복하라고 말한 겁니다. 문제 해결보다 몸의 회복이 먼저라고 말입니다. 잠과 식사는 단순한 생리 현상이 아닙니다. 이건 삶을 다시 견디게 하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충분히 자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어제는 절망적으로만 보이던 상황이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어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던 일이 오늘은 해볼 만하다고 느껴집니다. 잘 먹으면 기운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무기력하게만 느껴지던 몸이 조금씩 힘을 되찾습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구조입니다. 몸이 회복되면 생각도 함께 회복됩니다. 어두웠던 마음이 조금씩 밝아지고 무너졌던 의지가 조금씩 돌아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많이 먹고 많이 자라고 말한 겁니다. 이건 게으름을 허락하는 말이 아니라 회복할 권리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자신을 혹사시켰습니다. 쉬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먹는 것조차 미룰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몸을 돌보는 것을 사치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몸을 돌보는 건 사치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잘 먹는 건 나약함이 아니라 필요입니다. 잘 자는 건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당신이 지금 괴롭다면 무엇보다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요즘 제대로 먹고 있는가? 나는 요즘 충분히 자고 있는가? 나는 요즘 제대로 쉬고 있는가? 만약 이 질문들에 아니오라는 답이 나온다면 당신의 괴로움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몸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더 버티는 게 아니라 먼저 회복하는 겁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먹고 평소보다 더 많이 자고 평소보다 더 많이 쉬는 것. 이게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나중에 해결해도 됩니다. 일은 내일 해도 됩니다. 하지만 몸의 회복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복된 몸만이
문제를 해결할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이 단순한 진리를 강조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몸에 의존하는 존재이고,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고, 마음이 건강해야 삶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괴롭다면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기 전에 먼저 잘 먹고 잘 자고 충분히 쉬십시오. 그게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괴로움도 사라질 거야. 그래서 문제부터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른 순서를 제시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회복은 먼저 올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충분히 쉬면 문제는 그대로인데도 견딜 힘이 생깁니다. 어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던 일이 오늘은 조금 해볼 만하다고 느껴집니다. 어제는 절망적으로만 보이던 상황이 오늘은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문제가 바뀐 게 아닙니다. 몸이 회복됐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회복이 우리에게 삶을 다시 견딜 힘을 돌려줍니다. 이건 단순한 육체적 회복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자는 것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나는 아직 살아낼 가치가 있다. 나는 아직 회복될 자격이 있다. 이런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반대로 제대로 먹지 않고 제대로 자지 않는 건 스스로를 방치하는 겁니다. 나는 돌볼 가치가 없어. 나는 쉴 자격이 없어. 이런 마음으로 자신을 혹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몸을 돌보는 것을 철학의 일부로 봤습니다. 단순히 건강관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본 겁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고통을 철학으로만 견디려 했습니다. 이 정도 고통은 참아야지.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야지. 정신력으로 이겨내야지.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통을 철학으로만 견디지 않아도 된다고. 먼저 몸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라고 말입니다. 이건 나약함이 아닙니다. 현실을 아는 것입니다. 인간은 정신만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몸이 무너지면 정신도 함께 무너진다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회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삶이 괴로운 날에는 더 나아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살아낼 힘부터 회복해도 됩니다. 문제는 나중에 풀어도 됩니다. 일은 내일 해도 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은 지금 당장 돌봐야 합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먹으십시오. 그게 폭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자십시오. 그게 게으름이 아니라 필요입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쉬십시오. 그게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고통에 대해 탐구했지만 결국 그가 찾은 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인간은 몸을 가진 존재이고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야 삶도 견딜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잘 먹고 잘 자고
충분히 쉬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단순해서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단순함 속에 삶을 다시 견디는 가장 인간적인 방법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괴롭다면, 당신이 지금 지쳐 있다면, 당신이 지금 무기력하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더 이상 버티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먼저 회복하십시오. 잘 먹고, 잘 자고, 충분히 쉬십시오. 그게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생각해도 됩니다. 회복된 몸과 마음으로 다시 마주하면 같은 문제라도 조금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당신에게 필요했던 건 더 강한 정신력이 아니라 더 건강한 몸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지금 당신의 몸은 조금 더 쉬어도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